늦은 밤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멈춰선 차량들. 도로를 막고 있는 낙하물로 인해서 주행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같이 도와줄래. 아니야, 너는 앉아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도대체 그날 도로 위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작은 영웅까지 마음을 보탰다고 하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가족들이랑 다치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늘에 비상깜빡이 켜져 있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이어서 잘 안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비닐이 좀 얇은 비닐이 도로를 막고 있던 것의 정체, 바로 이게 비닐이었습니다. 접혀져 있으니까 되게 딱딱하고 무겁더라고요. 보니까 치우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빨리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제보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들도 비닐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KBS 버스 차량이 제 뒤에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차가 쓰니까 뒤에 있는 버스도 같이 쓰고 제가 내려서 이 낙하물을 이동하니까 그 뒤에 있던 분들도 다 나오셔갖고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약간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그 가로등도 없고 이런 상태라 스태프들은 같이 내려와서 그 비닐 종이를 치웠죠. 네, 무려 6명의 운전자가 힘을 모으자 도로를 막고 있던 비닐이 단 몇 분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수거된 비닐의 무게가요, 무려 2톤이었다고 합니다. 안 치웠으면 큰 사고로 네. 이어졌겠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뭔가 낙하물이 널브러져 있을 때 아예 나만 피해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저 앞에 차들은 가도 되는데요. 차를 멈추고 내려서 또 뒤에 차들까지 다 같이 내려서 합심해서 저 낙하물을 안전하게 치운 거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낙하물을 치우는 도로 위의 영웅들. 그들의 손길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너를 도는 순간 도로 위에 소주병들이 쏟아진 겁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하나둘 도로 위로 모이기 시작하죠. 저거 치우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교복 입은 학생들도 있어요. 다 치우고 있는 겁니다. 아유, 비도 오는데. 또 다른 도로 강풍으로 인해 제설함이 제 위치를 잃어버린 상황. 이 상황을 맞닥뜨린 운전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서 내린 다음 제설함을 옮겨놓습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때로는 맨손으로,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 힘을 모아 도로 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기에 도로 위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목길 진입을 위해 우회전을 시도한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무슨 문이 열린 일일까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예, 정차된 줄 알았던 하얀색 차의 문이 열리면서 그대로 부딪히고 만 겁니다. 이렇게. 그날의 사고가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제보자. 지금도 운전대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자를 만나서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길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 중이었어요, 이쪽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포터 차량처럼 그때 당시에도 차가 서 있었고 저는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난 사고거든요. 불방 영상에는 트럭 뒷문이 열리는 보이는데 제보자는 피할 수 없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구나 운전을 해도 그때 그 상황에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직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문 열리는 거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도 문에는 쳤을 거예요. 그 영상만 보더라도. 이 트럭의 운전자가 저 뒷문 열다가 문이 꽝! 아이고! 제보자 차가 문을 때리니까 문에 자기가 넘어진 거군요. 허허.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상대방 보험에서 요거 잘못은 인정한다. 그런데 다친 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가신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제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대주려면 제보자에게 잘못한 게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번 사고에서 제보자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 트럭에 비상등도 없었고요. 주변에서 누가 작업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로 알았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 지나가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확인하는 습관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보자.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사고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추도로 충격으로 인해서 차로를 이탈하면서 급정거해서 제보자의 차량과 이렇게 추돌을 하고 만 건데요. 사고를 목격한 후 제보자도 속도를 줄였지만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한순간의 사고로 차량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사진만 봐도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지시죠? 네. 수리비 580만 원. 안녕하세요. 2차로 주행 중에 1차로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서 중앙분리대를 박은 뒤 갑자기 제 차로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 차가 뭐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어쨌든 감속은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갑자기 제 앞에서 바로 그냥 급브레이크로 서버렸죠. 아니 1차로 잘 가던 차가 왜 갑자기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그러니까. 튕겨진 건가요?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아, 이 차가 졸음운전이군요. 졸다가 이런.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상대방 보험사 입장은 일단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 가격 사고 후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가 잘못한 거다. 네가 가해자다. 호호. 뭐 안전거리 지금 여기 그런 들어받았어요. 거. 요거는 자기 잘못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데요. 이거를 제보자가 더 잘못이라고요? 안전거리 미확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후방 추돌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거리라는 것은 내 앞차와의 관계죠. 내 앞에 가는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마서 들이받았냐? 그럴 들어온 때 차. 안전거리 미확보고요. 지금은요. 상대차는 1차로에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2차로에 있었고요. 상대차가 2차로 들어오고서 사고 날 때까지 채 5초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갑자기 들어서 앞으로 가로막으면 저거 제보자로서는 완전히 날벼락 당한 거죠. 후방 추돌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린 제보자. 과실 비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제보자도 앞차가 그냥 쭉 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 위험한 사고이다. 그때 브레이크를 바로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앞차 70, 제보자 30 또는 80대 20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 잠깐의 휴식으로 모든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